정태정 개쉬운 경찰학 15강입니다. 지금 배울 파트는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4이죠. 경찰의 조직. 이렇게. 이 파트는 크게 이제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경찰법이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가 이제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은 인적인 구성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크게 놓고 보면 경찰법이랑 경찰공무원법 이 두 파트를 배울 겁니다. 크게 놓고 보면은 일단 1절에 보니까 경찰과 그 법적 토대, 소위 말하면 법치주의를 말하는 거지. 158번 문제는 뭐냐면 법치 행정의 세 가지 측면,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해설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보시면 조직 규범, 그 다음에 제약 규범, 근거 규범 등을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조직 규범이죠.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되겠지. 경찰법 3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지? 그 직무의 범위. 만약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떤 세무 서비스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세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세무가 전공이거든? 그래서 지구도 앉아있는데 어떤 주민이 왔어요. 그 세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친절하게 막 설명해줬지. 그게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거는 개인 자격으로 한 거지 경찰 공무원 신분을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을 해줘야 돼. 만약에 직무의 범위 밖에 일을 해버리면 권한 초과행위가 돼가지고 도리어 위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규범은 뭐냐면 경찰법 3조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 일단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조직규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근거규범 이거 수권조항이라고 됐지.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지? 수권이라는 뜻이 권한 수여 이 뜻이거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법률 유본시라고 하는데 이 학설에 좀 다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권력 작용이라든지 또는 침해 행정 같은 거 그런 거는 꼭 근거 있어야 되고 교통 정보를 정한다는 순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침해 행정 유보, 권력 행정 유보 어떤 그런 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약 규범은 뭐냐면 일단 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 그다음에 또 근거를 가지고 경찰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제약 규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법률의 우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기억해 보니까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마라. 그 제약규범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 행해야 된다 하는 건 조직규범이고 그다음 숙군하는 규정이 없으면 자기 판단에 따라서 독창적으로 행위할 수가 없다. 이건 근거규범을 말하는 거죠. 1번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죠? 여기 이제 경찰법 3조가 나와 있다 그지? 경찰법 3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이 직무에 범위 속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159번 요거 넘어갑시다. 쉬우니까 법률의 우위가 있고 법률의 유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보라고 하면은 근거가 있을 때 경찰권을 발동하라. 적극적이지. 요 우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있는 법률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의 근거를 두고 경찰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그게 법률의 우위죠. 소극적인 측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둘 게 뭐냐면 또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법률 운의할 때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이것뿐만 아니고 국기명령이라든지 하여튼 불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례원칙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이죠. 그래서 여기 법률은 넓은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법률 요구할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죠. 그걸 말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래서 법률의 우위는 소극적 측면이고 법률 유보는 적극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법률 우위할 때 법률은 넓은 의미의 어떤 법을 말한다 하는 거. 불문법 있죠. 평등원칙, 비례원칙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60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법률 적합성 22년도 명찰 2차 기출문제죠. 자, 법제행정 원칙은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의, 법률의 유보. 이거 틀렸죠? 법률의 의의가 있고 법률의 유보가 있고 하나가 뭔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보통 이제 법치주의를 가장 체계화한 사람은 독일의 이제 법실증주자인 오토마이어 있죠. 오토마이어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법치행정 그렇게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법률의 의,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그 1번은 틀린 말입니다. 법률의 의의는 법률에는 형식적인 법률뿐만 아니고 그 밖에 성문법, 불문법도 포함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법률 우위할 때는 있잖아. 이 법률에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그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 이게 여기서 모두 국민의 권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3번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3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을 갖다가 했잖아요. 위임명령이라는 것과 집행명령 이렇게 두 개 구분할 수 있거든. 다 법규이기 때문에 여기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있겠지. 여기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3번 요게 조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법규명령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처음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명령을 법규명령을 하는 거거든. 근데 두개 차이점이 위임명령은 어떤 새로운 사항을 더 규정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새로운 사항을 더 규정을 못하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지.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그다음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체류액의 혼합 살수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 운영 지침은 법률 위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서 살수한 경찰관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틀렸죠? 이게. 일단 이제 맞는 거는 2번이 맞는 거고 1번 볼까요? 통상적으로 오토마이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다음 법률의 의, 법률의 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다음 3번 여기 있잖아요.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는데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규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국민의 권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명령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일단 3번도 일단 가장 이제 올바른 게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하는데 3번이죠. 3번. 3번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알겠죠? 이거. 그다음에 그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판례 이야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 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우연이라고 판시하였다. 라고 되죠. 이렇게. 그 4번도 틀리게 될 때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지? 아까 그 3번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법규명령을 갖다가 새로운 사항을 더 정할 수가 있는 거 없는 가 따라서 우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지. 이게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새로운 사항을 더 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법규명령 해가지고 위임명령 있죠. 여기 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 두 개 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다 국민의 권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61번 22년 2차가 역대급 어려웠죠. 행정법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이게 보면은 일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지?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은 모두 고르세요. 등교의 지도 이거는 비권력적인 거잖아. 그다음 교통 정책 홍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생계비 지원 이런 것들 이게 침해하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률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리얼 같은 경우는 있잖아. 뭘 금지한다. 그다음 미연 보시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서의 보호. 요거는 이제 그 즉시강제거든. 즉시강제. 어쨌든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출입의 금지. 그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는 뭐 침해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떤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침해행정유봇을 뭐 권력행정유봇을 행정법에서는 뭐 종료사항 유봇이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보통 보고 있죠. 침해행정유보, 권력행정유보, 종료사항 유보사. 보통 행정법 밖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2번,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경찰동도 경찰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 후이죠. 법률 일정 행위를 일정 요건하에 수행하도록 속건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독창적으로 행위할 수가 없다. 이게 법률 유보다, 그지? 그 경찰 기관 활동은 조직법, 조직규범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 그죠? 조직규범. 경찰 기관 활동은 조직규범으로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거.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는 경찰행정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병령, 행정규칙, 조리는 아니죠. 조리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불문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4번 이게 틀렸다. 옛날 문제라서 그런지 좀 쉽습니다.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찰법의 법원, 성문법, 불문법 이런 이야기인데 1번 봅시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권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성립적으로 그냥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헌법 제6조 1항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조약이라든지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지?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6조 1항에.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 세부적 규정을 정하는 경우를 집행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집행명령이거든. 이런 게요. 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다. 이 3번 이게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현행 국가경찰 중심체제에서 조례와 규칙은 경찰 활동과는 관련성이 좀 적다. 근데 지금 현재 2021년부터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이 도입돼서 하고 있죠. 그래서 조례 같은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음? 법원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4번 요거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현행 국가경찰 중심 체제에서 조례와 규칙은 경찰 활동과 관련성이 작다. 이게 좀 애매한 것이 있긴 하죠. 이게.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경찰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로서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매끄럽지 않거든. 이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밑에 그 3번의 해설을 한번 볼까요? 조례로서 보시면 그 주민의 권리 제한인가 업무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조례에서는 형벌을 막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게요.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죠. 요것만 좀 보시고, 요거는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3번, 4번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06년도 7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하고 있었고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조례 있잖아, 조례. 이런 것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하지만 국가경찰제를 취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제 조례를 가지고 우리 경찰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많이 정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역할과 관련성이 적을 뿐이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말은 좀 애매하죠. 3번, 4번이.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4번. 이것도 옛날 문제네, 그죠? 불령에 관한 행정설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하다고 봐야 된다. 1번이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행정설례법은 관습법이거든, 관습법. 관습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훈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지, 내부적인 효력이 있는 훈령 가지고 관습법을 바꾼다든지, 아예, 그건 안 되죠. 이해가 가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모두 성문법규로 구별되기 때문에 불문법은 경찰법 부분을 열 수 없다. 이 틀렸죠? 원칙적으로 성문법이 맞는데 어? 부족한 부분은 뭔가 불문법에 보충할 수 있죠. 그래서 불문법은 경찰법의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죠. 불령은 해령법상 법의 일반 원칙이 성문화돼가는 사례는 찾아올 수 없다. 그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그런 거지. 행정기본법 보면 쭉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행정기본법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부당 결국 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등등 많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비례 원칙이 되겠지. 그래서 2번, 3번,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설례법하고 이제 민중간섭, 이게 관습법이거든. 이게요. 근데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5번 이건 성질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 원리를 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우리 경찰법의 법원이 당연히 됩니다. 불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정의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라서 인정되고 있는 법 원칙을 조리라고 하거든. 조리. 요새는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지. 그래서 경찰관청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조리 위반되면 효용입니다. 조리가 아까 뭐가 있냐면 평등원칙, 비례원칙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형식상 적법한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따져가지고 그게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건 위법이 되는 거지.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4번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된 소모무기를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을 우리가 총칭해서 명령이라는 거야. 행정 입법을 총칭해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위임명령은 이제 보충명령입니다. 새로운 사항을 더 규정할 수 있다. 근데 집행명령은 새로운 사항을 더 규정하지는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은 조례. 자치단체가 이제 의회가 그 자치단체 의회가 법령을 위반해서 그 지방자치권에 의해서 제정하는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그지? 주민의 권리 제한을 제외한 업무부감의 형벌을 정할 경우는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권리 제한을 제외한 이 부분이 틀렸지.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 부과라든지 형벌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다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4번 여기에 틀렸습니다. 권리 제한을 제외한 여기에 틀린 거지, 그지? 이렇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4번의 해설을 보시면 봐봐. 조례로서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그다음에 벌칙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번, 이것도 법원인데, 이것도 옛날 문제는 뭔가, 이 법원의 개념이 존재 형식이라고도 하고, 인식 근거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문법, 성문법 이런 거거든. 우리 경찰에 관한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까 법치주의 배웠죠. 그지? 법에 근거가 있을 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게 우리 경찰에 관한 법인지 인식을 한번 현재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식 근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존재 형식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존재하느냐, 불문법 형태냐, 아니면 성문법 형태냐, 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인식 근거는 뭐냐면 어떤 게 우리 경찰에 관한 법인지 먼저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우리 경찰에 관한 법원이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구나. 그래서 법원을 다른 말로 인식의 근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게 우리 경찰에 관한 법이지. 여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좀 어렵다, 그지? 그 다음 2번, 경찰부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분할 수 있고, 조례와 규칙은 그러니까 자치법규로서 성문법원의 일종이죠. 맞죠? 이렇게. 경찰관청 행위가 형식상 법령에 적합하다면 비례원칙 등 법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항상 적법한 행위다. 3번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헌법에서 확보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성립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알겠죠?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문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소파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거 말하는 거겠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7번 이것도 이제 법원에 대한 그런 얘기죠. 이게 1번은 아까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2번 경찰권 발동의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은 가장 중심적인 법원에 해당한다. 그치? 법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법률입니다. 대부분 다 법률로 돼 있습니다. 어? 경찰법도 법률이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지? 다 법률로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찰의 법원은 당연히 법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아까 순번도 아까 했죠. 우리 이걸 한번 봐줘볼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상호물결을 명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정입법을 총칭해서 명령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입법을 총칭해서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의 종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야. 그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게 맞죠. 근데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네. 그러니까 조례, 이제 지금 현재 조례는 경찰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지? 지금 지방자치경찰을 갖다가 일정한 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조례를 가지고 있잖아. 권리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형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 168번, 1번은 넘어가고, 2번도 넘어가고, 3번,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성문국회를 총칭해서 명령이라고 하더라. 그지? 4번, 이거 너무 쉽다. 조리하면 안 되죠. 그지? 조리는 우리가 법 일반 원칙인 평등 원칙, 비례 원칙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 4번이 틀린 겁니다. 옛날 문제가 역시 쉽네. 보니까. 그죠? 여기 밑에 이제 해설해 보면은 비례 원칙 있잖아. 비례 원칙. 이런 것들.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기에. 그래서 비례 원칙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경찰 행정에서 처음 나온 원칙이거든. 그래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요. 지금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제2항, 헌법 37조 제2항,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10조라든지 그런 데 막 있죠. 그래서 비례원칙이 중요한 거는 원래 경찰 행정에서 처음 나온 원칙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게요.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왔지. 요새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안 나오기도 해요. 옛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헌법 37조이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제야. 행정기본법 제10조. 이런 거죠. 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적합성, 필요성, 상관성. 통상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지? 그리고 사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지?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법이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판례도 많고. 그 신뢰보호원칙. 요거는 이제 행정기본법 제12조. 그런 데 보면 뭐 있어요.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도 국세기본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재 안에 행정기본법 제12조 이렇게 그 내용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 적어 주시면 좋겠네요. 신뢰보험제. 이거 이제 요거잖아. 옛날 대표적인 판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속 경찰청장이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한 상태에서 지방청장이 면허를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뢰라든지 법적 안정성 그걸 저해해서 이거는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잖아. 어떤 사람이 뭘 위반했어. 자기가 생각할 때 면허 취소 사유가 맞아. 근데 한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안 해. 2년 지나도 취소를 안 해. 3년 지나도 취소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단 취소를 안 하는가 보다 하고 차도세를 바꾸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3년쯤 지나가지고 취소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게 이제 신뢰 원칙. 그런 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실권의 법리라고 하는데 실권의 법리, 실권의 법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신뢰 원칙하고 관계가 있다. 거기 관한 대표적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부당 결부 금지원칙이죠.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특히 부관 있잖아요. 부관과 관련되는 거 있잖아. 우리 부관이라는 거 아시죠? 단성, 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근데 부관 붙일 때 있잖아.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많이 있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 무슨 뭐 건축 같은 거 할 때 건축 있잖아. 어떤 땅을 기부하라.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뭐 공원을 갖다가 만들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긴 한데 주된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련이 없는 부관을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을 겁니다. 관련성이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붙여야 돼. 그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다 하는 거. 169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경찰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온다.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조례 이건 아니죠. 조례라고 해야지. 조리는 뭐 평등어 집회조인지 불문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틀렸고 위원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된 성문법규를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 보통 법규 안 붙이고 명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성문법규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규 명령이라고 표현해도 얘는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지만 행정각부회장은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 틀렸죠? 행정안전부령, 국방부령 얼마든지 장관들도 부령을 발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고 지방의회가 법령에 변환해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하죠. 그지? 규칙은 뭡니까? 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 여기 이제 기역, 디귿, 리얼 이렇게 세 개가 틀리지. 해석이 좀 잘못됐네.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얼 이게 세 개가 틀린 겁니다. 그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된 성법규를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 명령이라고 한다. 라고 해도 맞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헌법 딱 보니까 국무총리와 각부의 장은 그지? 보시면 법률이나 대통령령 위 직권으로 총리령들은 부령을 발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파트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꼭 내 것으로 만드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